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단일화 정면 충돌. 국민의힘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사실은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고 나면은 단일화 수순으로 바로 들어가고 착착착착 가는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서 어제는 아예 자정 넘어서까지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네, 제가 어제 아침 뉴스 연구소 때 기싸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사실 물밑에 있었던 분열 요소나 아니면 뭐 비공개 일정 같은 걸 취재해서 전해드렸던 건데 상황이 이제는 표면화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렸는데 일단 지도부 그리고 친윤 주류에서는 전방위 압박을 시작했어요. 늘 하던 방식인데 4선 의원들이 기자회견했고 3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생각해달라. 나라는 게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이 됐는데 모두 발언부터 강공 모드였어요. 사실은 연휴라서 지방에 내려가 있는 의원들도 많았다는데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밤 8시에 모였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첫 발언은 뭐였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 4, 5일 안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시간을 끌면 우리 편으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패배하면 대한민국 폭망의 책임을 우리 모두가 짊어지게 됩니다. 아주 뭐 협박이죠, 사실. 직격했는데요. 그렇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런 식,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네. 여기도 의원들의 성토장이었다고 해요. 이 비공개 회의의 발언을 우리가 다 뭐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김문수 후보의 사기 행각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표현들 어제 의총이 거의 자정 정도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새벽에 좀 취재를 했는데 네. 한 20여 명 정도가 단상에서 발언을 했고 뭐 대체로는 단일화는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주목이 됐던 게 한밤에 회동이 있었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중간에 김문수 후보 캠프 사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의원총회를 8시부터 하다가 중간에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면담을 갔단 말이죠. 네,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 만나서 좀 해결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명분을 갖고 예.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갔고 거기서 두 사람은 하루빨리 한덕수 후보랑 만나서 단일화 협상 시작해야 한다라고 설득을 시도했다고 해요. 다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씨알도 안 먹혔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네. 큰 소리로 지도부를 꾸짖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일 좀 지금 빨리 하자고 했는데 왜 하자는 일을 안 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예. 제가 말씀드린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건 이제 공개적인 입장문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밝혔는데 첫째, 중앙당, 시도당 선대위부터 빨리 구성하자. 아니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선대위 구성 안 하고 왜 단일화부터 하자고 하냐라는 게 하나. 두 번째, 후보자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완료하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 당직자 임명은 사무총장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사무총장이 이양수 의원, 그러니까 협상파, 한덕수와의 협상파인데 단일화파. 네. 예. 그 김문수 캠프에서는 이양수 사무총장으로는 안 되겠다. 자르고 우리 캠프에 있었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합시다라고 지도부에다가 그 안을 올렸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였죠. 그렇죠. 예. 근데 지도부가 제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던 중에 장동혁 의원이 저는 좀 이 상황에서는 사무총장으로 하기 힘들 것 같아요라고 아마 압박을 받았겠죠. 고사를 한 상황까지 돼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되게 곤란해진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 빨리 그 절차를 맞춰라라고 어제 강공을 역으로 이제 받았고 시도당 선대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도부가 단일화부터 하자라고 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 우선권까지 언급하면서 쏘아붙인 상황이 됐고 당무 우선권 사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무 결정에 우선권을 갖게 되는 그 당원 당규 조항이 있어요. 네. 옛날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충돌이 있었을 때 이런 뭔가 큰 충돌이 있었을 때 언급되는 조항인데 어제 그 당무 우선권이라는 조항이 또 등장을 했고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치달으니까 비대위에서 결국 수용하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어제
일단 좀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어요.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놓고 계속 이 이야기가 이제 신경전이 오가다가 밤에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 측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음. 쏟아졌고 중간에 지도부가 나가서 김문수 후보 면담을 하러 갔다 왔는데 거기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놨고 음. 의원총회 결론은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는 됐네요. 그렇죠. 정확히는 비대위 결론이 그 사무총장 임명을 일단 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조율해서 사무총장도 교체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앙당, 시도당 선대위도 일단 발족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네. 제가 그 비대위 의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김문수 후보 측이랑 좀 접촉을 해봤는데 네. 아니 우리가 요구한 거랑은 좀 다른데? 좀 변질돼서 이해한 것 같은데라고 좀 어떤 불씨를 남기더라고요. 아니 중앙선대위 꾸리라고 해서 꾸리기로 했고 사무총장 교체하라고 해서 교체하기로 했는데 그 외에 더 요구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 질문을 제가 같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뭐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뉴스쇼 1부 인터뷰에 김재원 비서실장 비서실장 나와요. 인터뷰가 있죠. 거기서 예. 한번 좀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서 의원들 나름의 결의안도 하나, 결의 아니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결의 사항도 내놨더라고요. 예. 네, 의원총회 결의사항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의총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의총에서는 이번 주 내로 단일화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그 지도부하고 김문수 후보 사이의 면담 과정에서 막 큰 소리도 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김재원 비서실장도 동석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김재원 비서실장 잠시 후에 연결해서 좀 생생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박순봉 기자. 네. 예, 뭐 불이 나게 취재를 해보셨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 경선 그리고 대선 후보 뽑는 이 과정이 뭐 악재가 더해졌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당연히 불리할 거라고는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후보도 많아요. 그리고 스펙트럼도 넓어요. 그래서 경선 재밌을 거예요. 이런 거였는데 네. 과정이 다 어그러졌죠. 그 후보가 처음에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떨어져 나갔고요.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까지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예 뭐 미국 당이 갔다면서요. 당이 나를 버렸다라면서 네.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개혁 보수 쪽 여기 좀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좀 표를 준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 또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당 후보하고 의원들과 지도부가 갈등을 하는 이런 구도까지 벌어지면서 안 좋은 상황에서 분열까지 겹쳐지는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건 여러분도 그 과정 다 보셨지만 경선 내내 김문수 후보가 강조했던 게 나는 김덕수다.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 즉각할 거다. 이거 OX에 O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왜 김문수 후보의 이 태도가 변한 것처럼 보이나? 변한 게 맞나?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단일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무조건 한덕수 후보로 결론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좀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단일화를 한다고 했지 언제 한덕수 후보한테 내주는 단일화를 한다고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모 관계자의 표현으로는 좀 안 좋게 표현을 하자라면은 김문수라는 인형을 세워 가지고 한덕수라는 마왕을 소환하려고 했었던 건데 인형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예, 비유를 들자면 그런 느낌이다. 네. 그리고 이 과정들이 바로 그 즉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의 패배가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론조사 돌려보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려고 했었던 건데 특히 음. 예전에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모델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했었는데 네. 이것보다 너무 심하게 의원들이 완전히 일제히 돌아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졌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캠프 내부에서도
또 그런 의견들이 좀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보다도 또 캠프 쪽에서도 이게 이대로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 지분이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음. 될 것 같아요. 음흠.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 과정들은 이 불만이 생긴 이런 과정들도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그 경선이 흥행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가 만들어져야지 가능했던 거거든요. 음.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결국엔 시나리오를 쭉 써놨던 거죠. 아까 뭐 인형이나 마학 얘기를 네. 해드렸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덕수 후보로 가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놓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고 무엇보다 문제는 뭐였냐면은 결국 이 시나리오가 완결성이 없었던 거죠. 마지막 음.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덕수 후보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부분은 어긋났던 거죠. 오차 범위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내부 분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음. 일단 지도부의 판단을 좀 선회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런 것들은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한덕수 후보로는 좀 싸워볼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고 근소하게 지더라도 당을 재건해 볼 수는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왜 그럼 예측을 못했느냐 이건데 생각보다 강력했던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당내 반응들은 모 주요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만 보다가 김문수 후보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한동훈만 아니면 단일화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는데 김문수 후보한테 뒤통수 맞았다? 좀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거다. 한동훈 후보처럼 버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역공을 당했다라고 보는 거고 음.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의총 중간에 제가 꾸준히 연락을 해봤는데 이건 결국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음흠. 이 답이 없다. 그리고 상대를 잘못 골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준석보다 더 독한 분을 고른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모 의원이 모 하더라고요. 의원이? 예, 중간에 제가 의총 때 분위기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와, 더 센 사람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어. 사실 지금 당내에서나 뭐 이렇게 뭐 또 기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얘기는 김문수 후보가 되게 그 토론 과정에서 보면 뭐 온화해 보이는 모습도 좀 있잖아요. 예, 뭐 좀 예. 착해 보인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예. 사실 굉장히 뭐 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예전에 1985년 뭐 86년 이럴 때 원래 네. 노동운동 했었고 그렇죠. 진보 진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인천 항쟁에 참여를 했다가 잡힙니다. 보안사에 잡혀가지고 당시 심상정 전 의원의 위치를 얘기하라고 네. 보안사한테 고문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끝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같이 운동하던 분들 얘기로는 그냥 노동운동 하던 분들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던 사람이다. 제일 왼쪽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강성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네, 예. 이 얘기들이 지금 다시 회자가 되면서 김문수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만약에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주목이 되는 게 어제 아까 그 후보 입장문을 김광일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당무 우선권 존중해라, 뭐 정당한 요구 집행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1번, 2번, 3번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냈거든요. 근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 그 뭐 사무총장 같은 거 임명하라는 얘기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주목했던 건 마지막 문장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번을 쓴 다음에 위의 사항이 우선 집행돼야 원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진행하라는 거는 일단 이것부터 해라라는 거고요. 어제 지도부의 모 의원이 하는 얘기가 하나하나 다 내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먼저 일단 들어. 이렇게 지금 후보 쪽에서 요구를 한 거고. 중앙선대위 차리기로 했어요. 사무총장 교체하기로 했어요. 당무우선권 존중해. 이건 뭐 당연히 존중하기로 네.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또 다음이 올 것이다. 일정. 아. 그 다음에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낙연 후보, 이준석 후보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의 의원들의 판단은 이거는 그냥 핑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계속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면서 1대1 단일화보다는 빅텐트 원샷 경선이 더 낫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김문수 단일화 다음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는 지도부 생각하고는 다른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협상의 도구나 지렛대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이게 뭐냐면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당명 바꾸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는 뭐 내 이름 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차 가해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내 이름 자꾸 넣는 거. 안 될 사람들하고의 단일화를 얘기한다라는 건 결국 단일화 안 하겠다라는 의미거나 아니면 나한테 우선권을 확실하게 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예. 국민의힘에서 어제 의총에 뭐 공개적으로도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지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계약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계약서에 후보가 다 도장 찍었는데. 네, 후보가 다 선출이 예.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돌릴 어찌할 수가 없고 원래 당초에 제가 처음에도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음. 김문수 후보가 등 돌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모 의원한테 음. 물어봤는데 그때 하는 얘기는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버티려면은 연판장 같은 거 다 버티고 의원들 다 등 돌릴 텐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어제 다시 물어보니까 연판장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깨져버린다라는 거죠, 당이. 그러니까 후보가 계속 버티고 네. 사퇴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부담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당이 깨지는 건 둘째치고 김문수 후보가 가진 가장 큰 카드, 강력한 카드는 후보직 사퇴예요. 음. 나 그럼 안 할란다. 후보직 사퇴해 버리면 그 당은 이제 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내줄 수밖에 없을 거야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결정권이 후보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한 거친 모습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여론이 또 등 돌리는 부분들이 있고 당 내에서도 사실은 어제 대다수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를테면 의총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우리 당에서 절차를 거쳐서 낸 후보인데 최소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음. 나왔고 어제 의총 한 70명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남은 30명 왜 안 왔을까요? 왜요? 참여 안 한 모 의원은 네. 나는 그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어. 강하게 하는 게 동의하지 않는다. 지도부를 욕하면서 음. 김문수 불쌍해서라도 내가 응원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할게요. 오늘 뭐 김재원 비서실장 인터뷰도 준비가 돼 있고 한칼 토론도 준비가 돼 있어서 여기까지 좀 상황, 어젯밤 돌아간 상황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라방했더라고요. 거기서 한 이야기가 재밌어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이렇게 될 줄 몰랐느냐. 아, 난 알았다. 아. 그 얘기를 어제 라방하면서 했대요. 어제 의총 중에 같은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했고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는 또 당원 가입이라고 썼거든요. 네. 차후에 어떤 당권을 염두에 둔 또 어떤 세력을 구축하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이재명 재판 중단 요구. 민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모든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죠. 네, 어제 제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당장은 보류다. 그런데 방향성은 좀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의원들이 지도부한테 결정을 좀 위임했다라고 했는데 그 결정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기 자체는 미뤘지만 뭐 물러서려는 의사가 보이지는 않아요.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있는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을 어떤 그 기준 선으로 뒀고요. 그럼 이거는 사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공판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공직선거법 2심 그러니까 파기환송심도 잡혀 있고 15일 날 네. 그리고 위중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 다 포함해서 한 5번 정도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다 연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까지 나왔던 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였잖아요. 예. 이제 고법 판사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플러스 고법으로 지금 파기환송심이 가 있는데 고법의 판사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기준으로 제시했던 12일까지 만약에 재판 연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면 이제 대법관 탄핵하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윤호중 본부장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법원의 심리랑 재판 진행을 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방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입법부가 응징할 겁니다.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밝혔고 사법부의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하겠다. 네. 민주당 쪽 취재해 보니까 이거는 고법 판사를 탄핵하겠다. 뭐 이런 의사들을 밝힌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면서 그 기준으로는 재판 연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박 기자. 네, 그 어제 민주당 뭐 친명계 의원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는 이견이 없는데 방법론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속도와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거에 차이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견이 없다고요? 네, 내부에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현실적인 카드는 탄핵 카드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할 거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친명계 의원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거 그러면은 중도층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네.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후보를 못 지키면 대선이 끝나는 건데 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후보가 유죄 판결 나서 대선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보다는 판사 탄핵이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이다. 네, 중도층 그런 건 되게 한가한 얘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뭐 하기도 역풍 하고요. 이런 건 한가한 얘기다. 그런데 물론 이게 완전히 단일한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탄핵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관계자들은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제죠. 그제 그 의원들 이제 단체 SNS 방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최민희 의원이랑 김남희 의원이 좀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이유로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건데 김남희 의원은 너무 성급하게 가지는 말자. 뭐 고등법원 압박 이런 것들은 좀 차분하게 가자. 이런 좀 얘기를 했더니 뭐 최민희 의원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이제 좀 그 논쟁을 벌였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큰 흐름 자체는 이재명 후보로 가야 한다라는 단일 대우는 전혀 이상이 없고 대법원이나 법원을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데도 이견이 없지만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고 그런 그다음에 거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 후보가 예.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의 상황 잘 정리해 주셨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